현대 인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달에 갔다 오거나 부르즈 할리파를 짓고 날아오르는 자명종을 발명하기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관해서 우리들은 용서하기 어려울 만큼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개발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우주 쪽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일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소개해드릴 가치가 있는 놀랄만한 수중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무라카. 더 무라카는 2층 건물로 지어진 호텔이라기보다는 빌라인데 그 침실은 약 수십 5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설이 있는 곳은 몰디브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섬 중 하나인 랑갈리 섬입니다. 투숙객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바다 밑에서 잠에서 깰 수 있는 침실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구상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은 바닷속에 상자와 같은 고조를 가라앉히는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프로젝트가 발전하며 아치가 있는 호화로운 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방의 대부분은 투명한 아치형의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조트의 투숙객들은 그 천장을 통해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 물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600톤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수중 침실의 본체는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후 배를 이용해 몰디브로 옮겨지고 크레인선 전보로 들어올려져 이미 말뚝이 박혀있던 장소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부어진 후에는 투숙객이 몰디브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길 수 있도록 수중 침실 위에 수상 부분인 2층이 건설되었습니다. 수중 연구실. 플로리다주 키라르고 섬에서 9km 떨어진 앞바다의 수심 19m 아래에 수중 연구실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14m의 구조물은 산호초의 생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서 2.6 기압으로 유지되고 있는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문턱으로 연구실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에어록에 들어가 압력이 1기압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앞에는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더욱 큰 공간이 2개 있는데 그곳에서 자거나 먹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정기적으로 바깥에 헤엄쳐 나가 산호초의 생태를 관찰합니다. 만약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수중 해양 연구시설이라고 한다면 바다의 개발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조차도 거주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이 2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회사 딥의 프로젝트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 이 상황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딥은 수중 세계를 조사하기 위한 모듈식 자율형 시스템 센티널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스템의 외관은 미래지향적이며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설은 수심 200m의 장소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 깊이는 모든 해양 생물 중 90%가 서식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또한 연구실 외에 잠수정이나 잠수용 기기, 과학 연구용 장치의 개발을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시설에서 최대 28일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서 이곳에서 바다의 일부가 되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바다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실은 2027년에 실용화될 전망입니다. 오션 아틀라스. 바하마에는 코랄 리프 조각상 정원과 코랄 양식장이라는 멋진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는 수중 자연과 예술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브리프라는 단체는 이곳에 새로운 산호초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곳은 은신처나 정착지를 필요로 하는 바다 생물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산호초들은 심한 폭풍으로부터 해안가를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호초가 자라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폴립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파이프나 로프로 만들어진 특별한 장치가 해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수중 조각 공원도 있습니다. 그 조각 중 하나를 제작한 것이 영국의 조각가 제이슨 디케레스 테일러인데, 그는 바다와 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하마의 수중 공원을 위해 제이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중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게 60톤, 높이 약 5.5m의 오션 아틀라스입니다. 조각가는 이렇게 거대한 조각상을 바닷속에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즉, 조각상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그 층을 하나씩 바닷속에 가라앉히며 아이가 막대기의 고리를 통과시키는 장난감처럼 기둥에 꽂아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잠수부들을 위한 멋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페마른 벨트 터널. 여객선으로 45분 걸리는 곳을 전철로 7분, 차로 10분. 이것은 덴마크의 롤란섬과 독일의 페마른 섬 사이 18km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2029년이고 그 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페마른 벨트 터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터널의 건설이 시작된 것은 2021년이며 이 대형 프로젝트에는 71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비용이네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덴마크와 독일을 잇는 새로운 최단 경로는 4차선의 자동차 도로와 2개의 철도 선로로 이루어지고 그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 층으로 덮입니다. 제1단계에서는 공장이 건설되고 그곳에서 터널 조립에 필요한 콘크리트 부재가 제조됩니다. 각 부재는 길이 217m, 무게 73,000톤이며 직육면체의 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관 속에는 5개의 공간이 있고 그중 철도용과 도로용 공간을 각각 2개씩, 5번째 공간은 유지보수용 공간입니다. 터널의 부재는 페마른 벨트 해협의 해저에 파인 깊이 12m의 구멍에 설치됩니다.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해저에서 1900만 제곱미터의 흙과 바위, 모래를 빼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토사는 새로운 모래사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터널 자체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터널 전체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89개의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필요하고 각 부재를 제조하는 데 9주가 걸립니다. 만들어진 부재는 드라이독으로 옮겨지고 내부 공간에 물이 주입되면 예인선에 이끌려 바다로 운반됩니다. 부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채워지고 콘크리트 부재가 정해진 위치에 가라앉습니다. 이 부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재에 연결되면 작업자들이 이 2개의 터널 부재를 이어붙이고 펌프로 물을 퍼냅니다. 이렇게 89개의 부재 전체가 정해진 위치에 설치될 때까지 작업이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재가 돌 보호층으로 덮이면 이 전체 18km 길이의 터널이 자동차와 열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춰집니다. 차량으로 만들어진 산호초.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에는 16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태평양 쓰레기 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과 커다란 쓰레기 조각들이 소용돌이 치는 곳이며 그 면적은 몽골에 필적합니다. 대서양에도 같은 쓰레기 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쓰레기를 더 버리겠다는 생각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21년 뉴욕시 당국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낡은 지하철 차량을 재이용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차량은 세척되고 분리되어 팔 수 있는 부품은 전부 분리됩니다. 그 후 차량은 배에 실려 바다의 특정 장소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산호초의 토대가 되어 물고기나 그 외 해양 생물들의 거처가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보니 이 방법이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던 유독한 성면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성면이 바다에 해를 끼칠 일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바닷속에 버려도 괜찮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몇몇 주의 연안 해역에서 약 2,500대의 차량이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최초의 인공 산호초는 델라웨어주의 레드버드 리프였습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조지아주에서도 차량이 보내졌습니다.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조류나 조개에 덮이는데 완전히 녹슬지는 않고 입체적인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담치 등 모랫바닥에서 살 수 없는 생물이나 은신처가 없으면 멸종의 위험성이 있는 생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락은 상어로부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없지만 지하철 차량 안에 숨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도 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저희의 채널이 재밌고 기분 좋은 편안한 장소로 느껴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